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건축법인데, 우리 건축법 책에도 보시면 좀 복잡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절차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원래는 순서대로 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대를 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 이제 가운데 보시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건축주가, 건축주예요. 제일 먼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땅을 매입해야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단 확보를 한 상태에서 난 여기다가 건물을 질 거야. 그럼 지려면 건물 그리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건물 그리는 사람 우리 건축 설계자라고 그러죠. 건축 설계자랑 계약하고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직접 하는 사람 시공자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공 도면 즉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인 감자를 만나서 각각의 계약을 일단 진행해야 돼요. 계약을 하게 됐다.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건축주가 나는 이제 건물 다가구 주택을 많이 짓 거다. 다가구 주택을 짓 거다. 그럼 이 다가구 주택을 내가 이제 설계한 거를 도면대로 그려줬겠죠. 그걸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설계 도면을 그린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가 신청을 들어간다. 허가 신청을 지금 들어가요. 허가 신청을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 간주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허가 사유 중에서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건축에는 신증, 개재이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서 5가지가 있는데 신증, 개재이라고 해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 허가 받아야 되고, 우리 대수원이라고 배웠던 것도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경미한 경우에는 이거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주는 예외가 있다. 이따 볼 겁니다. 일단 흐름만 잡아놓을게요. 그럼 이제 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에 착공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건축법에서는 2년 안에 착공을 하셔야 됩니다.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년 안에 착공을 안 들어갔다. 그럼 허가 반드시 취소 사유예요. 그리고 공장의 경우는 3년으로 연장해줘요. 공장의 경우는 원칙은 2년, 공장은 3년. 그럼 이제 착공 들어갈 때 착공 신고하고 진행하면 되고, 신고 사유일 때도 얘는 신고 사유는 1년 안에 1년 안에 신고하고 나서 1년 안에 착공 안 들어가면 신고의 효력은 상실한다라고 돼 있어요. 효력 상실. 허가는 허가 반드시 취소 사유가 되는 거고. 그럼 자, 허가나 착공 신고했어. 그럼 이제 가야죠. 이제 착공했으니까. 그럼 이제 시공을 진행하고, 자, 쭉 시공을 다 한 다음에 저 쓸게요 하기 전에 허가 대상 건축물은요, 감리자가 있고, 허가 대상 아닌 것들은 감리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감리자가 있다면 감리 완료 보고서를 건축주한테 갖다 주면 이 건축주가 받았죠? 없는 경우는 안 받고, 나 쓸게요라고 하는 거를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요.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인데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고 그래요. 같은 뜻인데 이거 혼용해서 쓰면 어느 법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사용 승인을 허가권자한테 다시 받으면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해 주겠다. 그럼 이제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이때 건축물 대장 있죠. 대장. 건축물 대장에 이제 등재가 돼요. 태어났으니까. 이게 누구 거다라고 하는 등기를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제 했어.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소유자라고 그러지 건축자란 말 안 써. 이제 소유자가 사용하고 유지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사용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나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나 용도를 좀 단 거로 바꾸고 싶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용도 변경이라는 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규제가 센 거로 가게 됐다. 약한 게 센 거로 가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센 게 약한 거로 가면 당연히 뭐예요?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사항만 변경하면 돼요. 기재 바꿔달라. 건축물 대장이 있는 곳은 특특 시공구예요. 특광에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특특 시공구한테 허가 신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40년 정도가 흘렀어. 그럼 그때 가서는 뭐 리모델링을 할 건지 재건축을 할 건지는 그때 가서 소유자 마음이겠지만, 이게 오래되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철거 신고라 멸시 신고가 이 법에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이 시험법에서 빠져버렸으니까 옛날 기출문제 풀다가 철거는 어떻게 하니, 멸실은 어떻게 하니 이런 거 나오면 안 푸셔도 돼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차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자, 일단 맨 위로 가시면, 왼쪽에 위로 가시면, 자, 신고 대상 공작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는 건축법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축법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건축 체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자, 하나 볼게요. 건축물이 뭐냐부터 가야지. 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이 있으면 그것들 중에서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하고 벽을 존재하고 같이 하고 있으면 요거를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이거 아니면 이걸 건축물이라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 해당되는 건축물이 지금 현재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죠? 지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것들은 건축물이라고 안 하고요. 그럼 공작물 중에 수많은 공작물이 있어. 그 중에 건축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항상 지붕을 갖추고 있고 밑에 기둥이 있든지 지붕을 갖추고 아니면 벽이 있든지 이런 것들인데 토지에 정착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건축물인데 이거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량, 다리 이런 것들은 지붕이 없잖아요. 걔는 뭐예요? 공작물이에요.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럼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할 건데 이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이 공작물은 약간 규모가 커지면 위험하니까 건축물로 취급해서 건축법상 축조 신고는 좀 해라라고 좀 빼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건축물 정의 정확하게 보시면 일단 토지에 정착돼야 되고, 그리고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되는데 딸려 있는 대문 담장 포함한댔죠. 그리고 지하나 고가 위에 있는데 정착은 안 됐지만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위험한 거는 안전에 관한 규정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소, 공연장, 전부지 않고 했었죠. 요 5가지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차고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다 이러면 틀린 거야. 그래서 요것까지가 건축물 정의인데 이거 중에 야 니네들은 공작물이지만 신고를 좀 해야겠다 해서 건축법 적용받는 공작물 해가지고 공작물은 원래 건축법 적용받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는 축조 신고는 좀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옹벽하고 담장이 지붕이 없거든요. 그럼 건축법 안 받지만 얘가 옹벽 담장의 높이가 사람들 지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2m를 넘어 2m를 넘는다는 얘기는 사람 키보다 이상이죠. 무너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1.9m는 신고 안 하는 거죠. 그럼 2m는 신고 안 하는 거야. 왜? 넘는으로 돼 있거든, 다 이게. 넘는. 근데 하나만 뭐예요? 이하로 돼 있어요, 하나만. 그럼 이제 요 이하는 외워두셔야 되는 건데 그게 철걸 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거라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차 집어넣고 돌리는 거 있죠. 그거는 8m 이하까지는 신고를 하는 거고 8m를 넘으면 이거는 어느 법으로 가냐면 어느 법으로 갈까요? 주차장법상 허가 받으셔야 돼. 여기 8m 이하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단순 수치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옹벽 담장은 옹담 2. 그리고 광고는 왜 하는 거예요? 물건 사라고. 물건 뭐라고? 사라고. 그래서 장기첨이라고 해서 개정된 게 있는데 장식탑, 기념탑, 첨탑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장기첨이라고 그래요. 장기첨 광고 사라고. 그리고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라고 해서 얘가 옛날에 없었던 건데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태양의 후예라고 했잖아요. 태양 후예가 아니라 태양의 오예 5m야. 태양 나오면 5m 기억하세요? 태양 몇 미터? 5m. 그리고 뾰족한 것들은 굴뚝, 철탑, 통신용 철탑, 골프 연습장의 철탑. 이거 뾰족한 거죠. 이걸 육뼈쪽이라고 그래요. 육뼈쪽. 뾰족한 거는 몇 미터 넘을 때 6m. 다 넘는 이다만 기억하시면 육뼈 쪽만 기억하면 돼. 굴뚝 뾰족한 거, 또 예를 들어서 철탑, 통신용 철탑. 그리고 여기 주차장만 이게 고주팔이에요. 고가 수조랑 주차장은 고주팔인데 주차장만 8m 이하고 나머지는 다 넘는이라 고가 수조는 8m 뭐 넘을 때. 그리고 지하 대표의 면적은 요게 바닥 지금 면적이 30제곱미터를 넘으면 신고해라. 여기 이제 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단순 수치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볼게요. 2, 4, 6, 8, 8, 30이라고 됐죠. 그래서 옹담 2. 대부분은 다 넘는인데
이하가 하나 있다라는 거 아까 주차장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옹답 나오면 몇 메다? 2m. 옹답 2. 광고는 사라고. 장기처럼 사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태양에 5m. 뾰족 광고는 몇 m였죠? 6m. 그리고 고주팔인데 주차장만 8m 이하다. 나머지는 다 넘는이 기준이다. 단순 수치로 이렇게 외워버리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게 신고 대상 공작물이다 해가지고 여기 자 보시면 자 신고를 해라 공작물인데 그래서 옹담 2 광고 싸라고 태양에 오예 그리고 뾰족한 거 몇 메타 6m 그리고 고주팔인데 주차장만 8m 이하고 나머지는 다 넘는이다. 그리고 지하 대표는 얼마 넘을 때? 30 넘을 때. 그래서 요거는 신고 대상 공작물 요거에서 간단하게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가시면 자 내가 건축을 하려면 건축 설계를 갖고 허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허가권자는 잘 나와요. 그럼 허가권자 누구냐? 허가권자에 없는 사람 누구냐? 허가 제한권자 누구냐? 요 세 개가 테마로 같이 나오거든요. 허가권자는 동네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원칙이 특특 시군구에서 특특 시군구. 원래 옛날에는 그냥 시군구였었는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얘는 시군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특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특특 시군구한테 가되 이게 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합계가 10만 이상이다. 엄청 크죠. 요때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을 하면 특광에 받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광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 공창심, 요 심의 거친 거는 뭐 한대? 제외라는 거는 얘네들은 구청장한테 허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허가권자에 없는 사람 누구야? 그러면 당연히 국장은 없죠. 국장은 동네에서 이거 건축 허가는 하고 있지는 않겠죠. 누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랬죠. 도지사. 도지사가 허가권자에 없다.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사전 승인권자인데 일단 허가권자에 없는 사람 두 개 기억해 두시고 특별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는 경우는 규모가 클 때 21층 이상 연면적합계가 10만 이상일 때 요거 하나 기억한 다음에 절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도지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 위에 가면 사전 승인권자 해가지고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에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박스에 해당이 되면 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도에서 21층 이상 연면적합계 10만 이상 공창심 빼고 이거 똑같죠. 그러니까 도에는 도지사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라 요 규모일 때 도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고 특별시 광역시는 본인이 직접 허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축을 했는데 30% 이상 증축이 돼서 21층 이상이 되든 10만 이상이 되든 사전 승인 받고 시험에서는 요 3번하고 4번 비교하는 건데 도지사가 여기는 자연환경 보호해야 되겠다, 수질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정 공고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요거를 만약에 한다면 요걸 하게 되면 사전 승인을 받으래. 근데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려고 공고했는데 막 허가하지 마. 도지사가 여기 보호할 거야 라고 해놨는데 그게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이면 무조건 야 이거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라고 넣어놨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는 규모 제한이 있고 하나는 규모 제한이 없어요. 뭐냐면 얘는 3층 이상인 위락만 얘는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무조건 받으라는 거야. 왜? 주거환경에 지금 보호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락시설이 들어오면 1층이 들어오든 2층이 들어오든 3층이 들어오든 이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제한 없이 사전 승인 받는데 야 이거 자연환경 보호할 건데 위락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작정 규제는 안 하고 규모가 좀 크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얼마? 1천 이상인 경우에 그러면 여기는 줄여서 자수, 삼천, 위수, 011 그러고요. 얘는 주교, 위숙이래요. 제가 여기 조그맣게 주교, 위숙 써놓은 거 보이죠? 그럼 주교, 위숙 왜 써놨냐? 외워야 돼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주교, 위숙이란 말이 나오면 아 이건 사전 승인 대상인데 나중에 가면 우리나라는 허가 기준에 맞으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이 기속행위거든요. 근데 주교, 위숙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기속 재량행위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언급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허가권자 없는 사람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 특광행위가 하는 거는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고
자수, 삼천 위숙이나 주교 위숙이 해당되면 사전 승인 받아라. 이렇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요. 이게 허가 권한자인데 자, 이 허가권자를 또 허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허가 제한에서 밑으로 가시면 자, 아까 허가받고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허가 반드시 뭐 한댔죠? 취소. 여기서 반드시 취소니까 머스트란 말 하나 써놓으시고 머스트. 그래서 2년 안에 착수 안 했다. 공장은 몇 년? 3년. 뭐 착수 안 했다. 근데 착공은 들어갔는데 완료가 불가능할 거다 인정이 되면 이것도 반드시 취소해요. 그다음에 착공 신고 전에다 현관편에 전.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 잃어버렸어요. 6개월이 지나버리면 이때는 반드시 취소 뭘 하여한다 해서 여기다 현관편 하세요. 요게 이제 취소 사유고 뭐 허가권자 허가하면 안 된다라고 제한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화살표 가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갈 거예요. 밑으로 갔는지 한번 볼까요?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하겠다. 그래서 허가 제한에서 여기 보시면 허가의 제한에서 허가권자 허가하면 안 돼.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국장. 국장은 허가권자를 제한하는데 이게 국토관리상 또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한 경우에 그때는 허가를 제한하는데 원칙이 제한 기간이 2년 동안 여기 허가하지 말아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1회 안에 1년은 연장할 수 있어요. 이게 허가 제한도 마찬가지고 착공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광 도지사가 허가를 제한하는 거는 밑에 있는 얘는 시군구 제한하는 거예요. 시군구. 시군구청장님 여기 지역 계획을 우리가 짜고 있는데 정비 계획 같은 거 짜고 있는데 지금 허가를 해줘 버리면 이거 재개발하면서 정비 사업 못 합니다. 여기 일정 기간 허가해 주지 마세요. 라고 허가를 제한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허가를 지역계획 도시공계획상 필요하면 시군구 허가를 제한하겠다. 근데 여기서 급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특광 도지사라 제한하자마자 지체 없이 국장한테 보고해야 돼요. 보고를 드렸는데 제한 내용이 너무 좀 과도하게 돼 있는 것 같아. 해제 명할 수 있다. 해서 해제 명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15회 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건축허가 제한이면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3년이고 연장해서 2년이라고 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지역이나 보존 가치가 있으면 개발행위 못하게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겠다. 이런 거 얘기한 적 있거든요. 개발행 허가 제한이란 말이 나오면 청산리, 녹개수, 조수루, 우량농지로 보존 가치가 필요할 때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겠다. 원칙이 3년인데 계획 짜고 있는 것만 2년 연장한다 해서 요 3년 연장해서 2년 있었죠.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쓴 거고요. 그럼 이제 허가와 관련된 건 다 끝났어. 허가를 받을 때 자, 허가를 받고 나서 자 여기서 내가 허가를 받았는데 변경이 생겼어요. 변경이 생기면 몰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허가를 받고 신고했는데 변경이 생기면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경미한 거다. 경미한 경우에 변경이라면 다시 재허가 재신고하지 말고 사용 승인 받을 때 화살표 보시면 이렇게가 있을 거예요. 사용 승인 받을 때 이러한 경미한 변경이 있었어요 라고 일괄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괄 19라고 해서 1이 1m, 10%. 그리고 바다 면적 50 이하의 변경, 대수선. 요 네 가지에 해당이 되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걸 일괄 19라고 그래요. 일괄 19. 그리고 하나 더. 허용 오차라는 건 잘 나오진 않는데요. 어떤 의미인지만 설명드릴게요. 허용하는 오차 범위라는 게 우리나라는 건물 짓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 5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졌는데 50.02%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는 좀 경미한 건데 좀 봐줘라. 오차 범위. 그래서 뭐 건폐율은 0.5% 봐주겠다. 용적률 1% 봐주겠다. 그리고 벽체 두께, 바닥판 거리 뭐 이런 건 3% 봐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허용되는 오차 범위가 있다면 오차 범위 인정하겠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 여기서 기억할 거. 그거. 그 다음에 자 분명히 제가 좀 전에 허가 대상을 했어요. 허가 대상 했는데 야 이거는 허가는 좀 그런데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걸로 반주하겠다. 이걸 신고 대상이라고 그래서 원래 건축하는 거, 대수선하는 거 허가예요. 단 그 건축하고 대수선하는 게 다음에 해당이 되면 신고만 하셔도 허가받은 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경미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한대. 잠깐만.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재축을 하든 이전하든 허가 받는 거예요. 근데 신축 빼고 증축하고 개축, 재축을 하는데 80제곱미터 정도 하는 거야. 이거는 신고해도 된다. 허가 받은 걸 간주할게. 근데 90제곱미터를 한다? 얼마 넘었네요? 85 넘었죠. 그럼 그건 허가 그대로 받는 거야. 그럼 결론은 85제곱미터라는 기준을 아셔야 돼요. 그 이내로 증개재축 정도는 신고만 해도 된다. 근데 시험에 일단 잘 나오는 것부터 제가 체크해드리고 여러분도 체크하세요. 요 2번하고요. 3번. 요거 잘 나오고 그다음에 7번. 2번, 3번, 7번이 좀 제일 잘 나옵니다. 일단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이거 우린 도시지역 외라고 하거든요. 너무 길어서 도시 외라고 할게요. 거기서 연면적이 200 미만 이고면 동시충족이에요. 200도 안 되면서 몇 층 미만이네? 3층 미만. 이거를 되게 작다 그래서 우린 줄여서 연이 3미라고 불러요. 연, 2, 3미. 이 건물의 이 규모가 연면적도 200이 안 되고 3층도 안 돼. 그럼 2층 이하면서 연면적은 199.9제곱미터. 그거 이하의 조그만 것들은 도시 바깥에다 지면은 신고만 해도 된다. 그런데 해당 지역을 봤더니 지구 단위 구역, 방제지구, 붕괴 위험 지역이면 이건 위험한 곳이라서 신고는 안 된다. 허가받아라. 제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붕 제외. 그 다음에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또 나왔어요. 이거 연이 3미 건물이죠. 이 연이 3미 작은 건물을 도시 바깥에 지을 때나 연이 3미 건물을 대수선할 때도 신고해도 돼요. 원래 대수선 허가지만 작은 건물 대수선하니까. 그런데 우리 대수선 중에 증설 해체가 있고 수선 변경이 있거든요. 근데 해체를 안 하는 거는 조금 경미한 거로 간주해요. 해체 안 하고 수선만 하는 우리 대수선 있죠. 세개 수선, 벽면적 30 이상 수선, 방방계단을 수선할 때 요 수선만 하는 대수선은 경미한 거로 보겠다. 그 건물이 규모가 뭐가 됐든 간에 수선만 하는 대수선도 신고.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의 건축이라는 거는 연면적 합계면은 이 건물 연면적, 이 건물 연면적, 이 건물 연면적 이걸 다 더했는데 100 이하면 완전 닭장같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건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닭백숙이라고 해서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하면 100 이하. 그거 만약에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얘네들은 신고만 해도 허가받은 걸 보겠다. 자, 우리나라는 4m를 1층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3m 정도까지 조금 증축하는 건 괜찮아. 근데 3m 넘으면 허가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m 이하로 증축하는 거 신고. 또 표준 설계 도서로 만약에 법규에 따라 설계를 뺐어. 건축법규 위반할 일이 거의 없겠죠. 신고해도 됩니다. 단 조례가 정해줬을 때. 그리고 공업지역에 뭐 짓죠 주로? 주택져요, 상가져요? 주택상가 아니야. 공장져야 돼. 그리고 지구단위 구역 산업형이면 공장이죠. 산업단지면 공장이잖아. 이 공장이 규모가 좀 작아. 그럼 신고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공장 중에 제일 작은 공장이 오이 공장이에요. 고구마 감자 공장 아니야. 오이 공장. 그래서 500 이하의 2층 이하 공장. 그래서 2층 이하고 얼마? 500 이하. 그래서 이걸 오이 공장이라고 그래요. 500제곱미터 이하의 2층 이하 공장을 공장 짓는 땅에다가 지으면 신고해도 된다. 그래서 지구단위 구역, 농업지역, 산업단지 이런 데서는 오이 공장 규모면 신고해도 돼. 그리고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한다. 이거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축사를 하고 창고를 하는 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서 규모가 좀 작으면 신고해도 좋은데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만 200이고요. 나머지는 400입니다. 축사, 작물재배사, 축사, 작물재배사 100, 축사, 작물재배사 400, 창고만 200. 그래서 2창 4축작이라고 해요. 2창 4축작.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건축법에서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나는 파트가 신고인데 처음에는 1, 2, 3번 외우고 두 번째 할 때 6번까지 외우고 세 번째 할 때 8번까지 외운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하시면 분명히 맞출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허가 관련된 거, 신고 관련된 거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건축 허가권자는 특특시군구 예외 특광이라 국장도에서 없다. 단 특광이 하는 경우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일 때 공창심은 안 돼요. 빼고. 그리고 허가권자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지사.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인데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일 때는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라. 그리고 자수, 삼천, 위숙, 그리고 주교, 위숙. 얘는 규모 제한이 없다.
그럼 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아까 국장은 국토관리상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허가권자 제한하되 원칙이 몇 년이었죠? 2년. 연장해서 1년. 특광도지사는 밑에 있는 시군구를 제한하는데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서 필요하면 허가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특광도지사는 아까 제한하자마자 지체 없이 국장한테 뭐 했죠? 보고했는데 너무 지나치잖아. 해제 명할 수 있고 허가 제한이든 착공 제한이든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거 3년으로 냈고 이거 2년으로 냈었어요. 그리고 허가를 받은 후에 2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안 했네? 반드시 취소고요. 착수는 했는데 완료 불가능하다? 반드시 취소하고 착공 전이란 단어 중요하댔죠? 공경매로 제가 소유권 잃어버리면 얘 못한다. 6개월 지나면 공사 완료 불능하다 인정이 되면 취소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6개월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소유권. 몇 개월에? 6개월. 같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건축허가는 원래는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지만 심의를 거쳐서 거부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주교, 위수. 주교환경, 교육환경에 침해 우려 있다고 인정되는 위락숙박은 심의 거쳐 허가 거부할 수 있고 또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인데 상습 침수구역이에요. 지하층이야. 일부를 거실로 쓰겠대. 얘 100%좀 있으면 수재민 됩니다. 그러면 허가 거부하겠다. 그래서 팁으로 알아야 될 게 국장은 당연히 허가권자 없고요.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라 사전 승인권자다. 그리고 허가 제한은 단독 문제로 자주 출제됐다. 요까지는 기억 좀 해주셔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대수선하고 좀 이따 신고할 건데 대수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 위로 가시면 자 우리 메뉴에 체계도 메뉴에 가시면 대수선 나와요. 아까 건축은 허가받아라 대수선 허가받아라. 대수선은 뭐냐 건축을 하든 대선하든 특특시군구한테 허가를 받는 건데 요거를 번호대로 그대로 외우면 머리가 아파요. 안 들어와 이거.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식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지문으로 못 외우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좀 줄여서 기억을 해두셔야 지문에서 이거 X, 이거 X 그러면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주요구조부를 건드리면 큰 수선이라고 해요. 주요구조부 내기, 바보, 지, 주, 내력벽, 기, 기둥, 바, 바닥, 보, 주계단. 그래서 내기, 바보, 지, 주 해서 지붕틀까지 포함해서 자 보시면 내기, 바, 그리고 보, 지, 주. 이게 주요구조부죠. 근데 얘네들을 증설해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다 증설해체 나왔죠. 그럼 앞으로 주요구조부인데 증설해체했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대수선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이 파란 색깔은 수선변경인데 다 있어. 수선변경이란 말 다 있죠. 근데 수선변경이란 말은 다 있는데 이 앞에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3개 이상의 수선, 볼을 3개 이상 수선, 그리고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개, 1개나 2개는 아니야. 1개나 2개는 아니고 3개를 건드려서 수선하면 대수선입니다. 그런데 5번하고 6번 보시면 숫자가 없어요. 예, 보시면 뭐 3개를 수선병 이게 없잖아. 그럼 얘네들은 방화벽, 방화구역, 계단,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서 이걸 줄여서 우리는 방방 계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방계단은요. 그냥 단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대수선이에요. 방화벽, 방화구역, 계단. 건드렸다. 무조건 대수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구 살고 여러 세대 살아요. 이걸 다가구, 다세대라 하는데 경계벽을 증설하면 세대수 증가. 이거 없애버리면 합가돼 버리잖아. 이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도 건드리면 대수선이라서 여기도 보시면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명령이니까 숫자 없잖아. 그래서 이걸 줄여서 가세라고 그래요. 부산말로 가위를 가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세는 뭐 하면 건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다중주택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가구 다세대만이니까 가세 건드리면. 그리고 마감 재료는 내력벽하고 똑같이 증설해체하든 30 이상 수선하든 똑같습니다. 마감 재료는 내력벽과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결론이 뭐냐? 주요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얘를 증설해체했다 그럼 무조건 대수선. 수선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 할 때? 3개 이상, 30 이상. 그리고 방, 계단 건드리면 대수선이고 가세 다가구 다세대 건드리면 뭐예요? 대수선. 그래서 머릿속에 요게
대수원이구나 해서 이 쟁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기 체계도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자, 건축하고 대수원은 당연히 허가 받는데 내력벽의 증설이 자 보세요. 내력벽 증설해체인데 수선 변경 앞에는 30 이상 써 있고 기둥보 지붕틀도 증설해체인데 몇 개 이상? 3개. 그리고 방방 그리고 밑에 계단은 다 증설해체 수선 변경이죠. 그리고 가세 증설해체 건드리면 그리고 마감재료도 똑같다. 그래서 키 포인트 보시면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자, 요 주요 구조부 여기에요. 자, 주요 구조부를 무조건 증설해체했다. 대수선 개수 상관없이 수선 변경했다. 그러면 몇 개? 3개 30. 다가구 다세대 가세 건드리면 대수선. 다중 그러면 안 된댔죠. 그래서 방방계단 가세는 건드리면 대수선.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용도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이거 대수선이고 옆에 보면 이제 용도 변경 나오는데 여기서 건축물의 용도는 29개가 있는데 그 29개도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9개 군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9개 군으로 묶어놓고 가장 센 군부터 약한 군으로 이렇게 나눴었죠. 지금 제가 기본 이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본 이론 한 바퀴 이제 돌았으니까 한번 우리 공부했으니 요거만 좀 정리하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면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기본 이론이나 요약 이론을 보고 나서 보셔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것만 갖고 달달하겠다. 그럼 의미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용도 변경 잠깐 볼게요.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제가 용도 분류할 때 판은숙이라는 기아 자동차 영업사원 여자애가 있었는데 얘 동생 이름이 판영교예요. 영교 직업이 자산 전문가야. 자산 전문가인데 누나가 얼마 전에 새 차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타봐 했는데 그 차 타고 가다가 금방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남편 이름이 문종관인데 영교한테는 매형이죠. 매형이 맨날 영교랑 술 많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죽었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위가 아픈 거야. 위가 아파서 잘하는 친구 중에 의대 교수가 하나 있는데 노 교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의대 교수, 노 교수 찾아가는 거야. 야 오랜만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지. 일단 이거를 돌려놓고 해야지. 여기 문종관이에요. 문종관.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저작권에 걸릴지는 모르는데 뭐 어차피 벽보인데 뭐 저작권에 뭘 걸리겠어요? 이분이 이제 문종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남편 이름이 뭐였어요? 문종관. 아까 자동차 영업사원 이름이 뭐죠? 판은숙. 동생 이름은 영교. 영교 직업이 뭐였어요? 자산 전문가. 영교가 누나 차 타고 가다 금방 죽었다. 이걸 줄여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수가 자 자산 전문가 누가? 자산 전문가 영교가 금방 죽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그. 이 9개 시설군의 순서예요. 저놈이 제일 센 군이고 제일 약한 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부를 때 나와. 자 여기 시설군 하면 맨 앞에 자동차 시설군부터 산업 등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예요. 여기에 만약에 영업시설군을 산업 등 시설군으로 변경한다. 약한 게 센 거로 가니까 위로 가면은 뭘 받아라? 허가. 밑으로 가면 약한 거로 가는 거니까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사항 변경 시정하시고 바닥 면적이 만약에 허가 사유인데 500 이상이면 이거 너무 크니까 건축사만 설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가든 신고든 바닥 면적가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으셔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순서 중에 아까 영업사원 여자 이름 뭐였죠? 그럼 영업사원 여자 이름 뭐였어요? 판운숙. 그래서 판운숙. 남편 이름이 뭐였죠? 위에 있어야 되니까 문종관. 뭐가 아파서? 위가 아파서. 누구 찾아가요? 밑에 있는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영장. 너 오랜만이다. 요게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옵니다. 여기.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맨날 옆으로 가냐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났어. 그리고 또 기억할 게 근생은요. 근생끼리는 기재 변경 신청도 안 하게 돼 있어. 하도 자주 바꾸는 거라서. 그래서 근린생활시설군에는 1종, 2종 근생, 주거 업무니까 주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그리고 특이하게 교정 군사시설. 그 밖에가 제일 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이고요. 전기통신은 방발. 그리고 산업 등 시설군은 7개 이거 너무 못해요. 너무 많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다 들어온 거는 산업 등 이렇게 하세요.
모르겠다. 그럼 산업등시설군. 그리고 저 맨 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요 전체를 다 더하면 29개예요. 이 29개의 용도를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같은 구는 기재 변경 신청인데 근린생활시설끼리는 안 한다. 근데 이게 허가 사유인데 위험한데 바닥 면적도 500 이상이야. 건축사만 설계하시고 허가든 신고든 바닥 면적 100 이상의 변경이면 사용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요. 자, 용도 변경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메뉴에 자산 전문가 영규가 금방 죽었다. 요 순서가 여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그 중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조심하라고 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 그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가 행위예요. 그런데 밑으로 가면 공개 공지랑 이행 강제금 있고 기타 규정도 있죠. 그럼 그 기타 규정들 끝내버릴게요. 자, 기타 규정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사고 싶은데 땅을 샀는데 그 건물을 내가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사전에 건축주가 이 땅 사기 전에 허가권자님 찾아가서 제가 이 땅에다가 이 건물을 지으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사전에 결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사전 결정 신청제도라고 해요. 사전 결정 신청제도인데 여기서 이 건물이 가능한지 규모는 얼마까지 되는지 내가 건축하면서 유의할 사항이 뭔지 이거를 사전에 물어보는 걸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해서 이분이 다른 행정기관장 협의했더니 될 것 같대요. 통보 왔어. 그럼 얘는 이제 땅을 사면 되는 거죠. 착공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허가가 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 결과를 갖고 계약을 한 다음에 설계도면을 갖고 허가 신청을 2년 안에 들어가야 돼요.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안 하면 할 말 없네. 그 전에 우리가 결정해 준 거 없애버려라. 효력은 상실한다. 이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이 땅을 사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을 내가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허가권자 찾아가서 허가권자님 제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사전에 좀 결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건물을 짓게 되면 무조건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심의도 거쳐야 돼. 그래서 심의랑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받았으니까 다른 행정기관장하고 뭐 하겠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같은 거 해요. 인허가권자들하고. 근데 된다는 거예요. 얘네 15일 안에 의견 제시해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7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 주는데 요게 요 14일인데 결과를 통지해 주면 통지 받았죠. 통지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땅을 매입을 해서 허가 신청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착공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허가가 날 겁니다라고 통지한 거잖아요. 이 날짜는 시험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러면 허가권자가 결과 통지해 줬으면 건축 허가 들어가야 돼. 신청 들어가야 돼. 그럼 허가 신청을 이 사람한테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너 할 말 없는 거야. 이 사전 결정한 거 효력 상실하게 하겠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농지면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고 임야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개발행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하천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산농계하에서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하천 전용 허가는 받은 거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런데 산지 중에 조심할 게 이 보존 산지가 있고 준보존 산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존 산지는 개발하면 안 되는 산지고 개발을 조금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얘는 의지해줘도 되겠네. 그럼 보존 산지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게 만약에 도시 지역에 있다면 원래 개발할 땅이니까 의지해줘도 되지만 도시 지역이 아니면 의지가 안 돼요. 그럼 보존 산지는 어느 지역일 때만 의지해주겠다? 도시 지역일 때만.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농림 지역이면 의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존 산지는 보존이 목적이라 도시 지역이 있을 때만 의지해주고 도시가 아닌 지역은 의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 15분 전에 참고사항 했었는데 까먹을 때쯤 돼서 하려고 제가 빼놨거든요. 봐요. 자, 신축하고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에 해당되면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겠대요.
거기서 제가 아까 연이 산미 개념이 제일 중요하댔어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을 도시 바깥에 질 때 그 건물을 대손할 때는 신고다. 규모 관계없이 그냥 해체 안 하고 수선만 하는 대손도 아까 신고였죠. 해체 안 하고 수선만 하는 거. 그리고 조심할 거 오이공장 조심하랬죠. 공업지역 산업단지 지구단위계구역의 오이공장. 그리고 여기 바닥면적계 85 이내 징계 제축하고요. 이창 4축척하고 3m 이내 중축 요거는 쉬워서 잘 안 틀리는데 아까 연면적계 100 이하의 건축 있죠. 연면적 이거 20, 연면적 20, 연면적 30. 그럼 더하면 70이죠. 그럼 연면적 합계 100 이하잖아. 이런 거는 이제 신고해도 된다. 그래서 제일 잘 나왔던 게 아까 그거 도시 바깥에 연이산미 건물 질 때 지방 부분 뺀다고 그랬고 연이산미 작은 건물을 대손할 때 해체 안 하고 수선만 하는 대손을 할 때 연면적계 100 이하의 건축 그리고 공업지역 산업단지 지구단위계구역 안에 5이 공장 500 이하의 2층 이하짜리 공장. 그럼 얘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게 자, 여기 있어요. 맨 앞에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 신청에서 허가 신청 전에 건축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허가권자 문의하는 거다. 아까 교통 영향 평가나 심의 동시 신청 가능하댔죠? 그리고 요 결정이 되면 산농 계하 네 가지 의제되는데 아까 보존산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의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통지 받았으면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효력 상실하겠다. 효력 상실시키겠다. 그리고 이 건축 협정 제도는 뭐냐면 내가 건물을 질 때 조그만 땅 갖고 혼자 질려니까 너무 애매한 거야. 옆집 사람이 모여서 전원이 협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 합의예요. 전원이 합의하면 같이 지을 때 기존의 법규를 개별 땅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합해서 적용하니까 맹지였던 땅이 대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주차장도 같이 쓰면서 효율적으로 개발해 보겠다. 근데 아무 데도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땅 주인은 어딜 가든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지주존재라고 그래서 지주존재.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존치되는 지역, 재정비 촉진 지역 안에 존치지역, 그리고 이제 재생사업지역은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건축협정을 할 수 있는데 아닌 지역 골라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미 협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 재건축으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맞벽으로 공동으로 허가 신청하면 인허가 비용도 절반 주겠죠. 그래서 완화 통합 적용하려고 하는 게 건축협정 제도다. 그리고 단순 암기해야 되는 거 하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참고로 정리할 거는 뭐냐면 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한 5, 6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참고로만 보세요. 특별건축구역은 지정권자가 제가 티귿자 들어가면 전국은 다 국장이지만 티귿자란 말 들어가면 시도의사 낀 데 있죠. 특별건축구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티귿자 들어갔잖아. 걔네들이 다 국장하고 시도의사 지어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축협정제도라고 있어요. 건축협정제도는 뭐냐면 아까 전에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건물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혼자 짓기 애매할 때 협정 안 됐죠. 그래서 협정제도도 한 번, 결합건축제도도 한 번, 빈집정비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참고로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안전 대상에서 우리가 설계자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설계를 잘해야 되는 게 안전에 대한 거거든. 설계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설계자한테 가서 이 정도 규모가 됐을 때에는 그래도 설계자한테 가서 안전 확인 받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나 건물 질 때 착공 신고할 때 서류를 좀 제출해라 라고 하는 게 단순 암기 규정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 건축주가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규모가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설계자한테 찾아가서 구조안전 확인받은 그 서류를 좀 주세요. 그래서 받아와요. 받았죠? 이거를 갖고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돼. 그게 해당되는 게 2층 이상. 그래서 2층 이상의 건축물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는 13m, 첨허 높이 9m, 기둥거리 10m, 지진구역
문화유산으로 보호 가치가 있을 때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형식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 주택들은 무조건 착공 신고할 때 서류 제출하래요. 안전확인 서류를. 그래서 이걸 손바닥에 보통 이제 우리가 써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는 뭐예요? 그러면 22, 13, 9, 10 지문 3특 주 해가지고 요거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 거리 10m 이상 이거 해당이 되면 설계자한테 안전 확인 받은 서류 갖다 제출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지진구역 문화유산 그리고 3m 이상 돌출이 됐거나 그리고 주택 요거 3m 이상 돌출이 됐다는 얘기는 한쪽 끝은 고정이 되는데 고정이 안 돼서 튀어나온 거 있죠. 3m 이상 돌출된 특수구조 건축물 그리고 모든 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이거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목구조일 때는요. 요 2층하고 200을 좀 완화해 줍니다. 목구조일 때는. 그래서 우리 목삼겹이라고 그러면은 먹고 싶죠? 목삼겹. 그럼 한 500g 먹어야 돼. 목삼겹은 몇 그램 먹어야 된다고? 500g. 목구조는 3층, 연면적은 500이에요. 그래서 목구조일 때는 500, 목구조일 때는 몇 층? 3층. 그래서 요거 시험에는 목구조로 나왔어요. 13, 90 지문 3특 주인데 단순 암기하는 거라 몇 번만 외워두시고 시험장에 가기 전에 그냥 빨리 한번 암기하고 뭐 손바닥 쓰든지 뭐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그거 보고 서류 제출 대상이냐 아니냐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구조안전 확인 서류 대상에서 13, 90 지문 3특 주 보이죠? 구조기술사는 6특 다준 3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6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준다중 포함해서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은 이게 구조기술사가 확인도 받아서 협력해줘야 돼요. 규모가 커져서 위험하다. 이게 지진 관련돼서 나온 거라서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6특 다준 3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단순 암기 형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로 옆에 건축물 높이 제한은 잘 나오진 않거든요. 최근에 잘 나오진 않는데 이게 높이 제한이라는 게 최고 높이 지형 공고하는 게 있고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있는데 그 가로구역을 단위로 최고 높이를 50m 하면 50m 넘는 건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 그 기준을 또 다르게 정할 수는 있어요. 여기 시험에 나왔지. 그래서 가로구역 내라 하더라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는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 1조 제한보다는 그냥 1조 높이가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중에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건 주거가 맞지만 상업기능이 들어간 지역은 빼야 돼요. 그래서 준주거 빼고 그래서 여기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은요. 정북방향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돼. 9m 이하일 때는 1.5m를 띄고 9m를 초과할 때부터는 높이의 절반을 띄어라. 이게 어느 지역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용주거랑 일반주거. 그리고 공동주택은 두 동이 마주보면 일정 거리를 띄어서 줘야 되거든요. 이 제한은 인동거리 제한인데 이걸 안 받는 지역 두 개를 기억해야 돼요. 상업지역은 건물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만 빼고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다 1조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상업, 일반상업 제외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벽면하고 측벽이 마주본다. 벽면하고 측벽이 마주보면 8m. 측벽과 측벽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여기 4m. 그래서 벽측 8, 측측 4. 이 동간거리 제한을 받는데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안 받아. 그래서 높은 건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쭉 가시면 여기 공개공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개공지. 이것도 단독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도 2년에 한 번 걸로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야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 좀 쉬는 공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바글바글 모이는 지역이 주로 상업지역이에요. 주로 상업지역이 모든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상업지역 기능 있는 주거가 준주거, 상업 기능 있는 공업이 중공업, 그리고 우리 일반 주거도 거의 중주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지역과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그럼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이죠. 이런 지역에다가 큰 건물 짓는 거야.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짓는 거예요. 얼마 이상? 5,000 이상의 문종, 파눈, 숙, 종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집회,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 빼고 운수시설, 여객용, 그리고
문종, 파눈, 숙이죠. 숙이 뭐죠? 숙박시설, 그리고 업무시설로 바닥 면적 5천 이상이면 발박을 안 되니까 여기다가 공지를 좀 제공해라. 공지를 좀 제공하는데 공지란 말이 나오면 공지 나왔어. 그러면 대지에다 제공하는 거죠. 대지 면적의 몇 프로 이내로? 10% 이내로 제공을 하시면 당신 건물 질 때 옆으로 가는 거 건폐율, 위로 가는 거 용적률하고 높이를 완화해 주겠다. 그런데 건폐율을 완화해 주려고 그랬더니 공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시행령 나오면서 용적률하고 높이만 1.2배 범위에서 완화해 주겠다가 신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다 면적 5천 이상이긴 한데 이거 해당되지 않아. 문종 파는 숙종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아닐 때 제공하셨어 당신도? 그럼 당신도 완화해 주겠다. 아 여기 1.2배 범위 완화해 주는 거, 위로 가는 거 완화해 주겠다. 요게 공개 공지예요. 그래서 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준 상준도라고 그래요. 일준 상준도에서 여기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 파는 숙종 이상의 건물을 치면 신고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용적률하고 높이를 몇 배까지 완화해 주겠다고요? 1.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단 여기 위락시설하고 위락시설은 없어. 위락시설. 농산물 유통시설은 없다. 이 두 가지가 틀리게 하는 거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보실까요? 예, 공개공지 어디다 놔요? 그러면 일단 이거 꼭 기억할 거. 일준 상준도. 필로티 구조로 해도 되고 나무 심어도 돼요. 그러면 위로 가는 거 용적률하고 높이를 몇 배까지? 1.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승강기는요.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있어요. 그중에 승강기는 기준이 6층 이상이 됐는데 연면적도 더하니까 2,000이야. 동시 충족입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도 2,000 이상이면 우리나라 무조건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6층만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될 때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만들면 그때 6층만 엘리베이터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차 사다리가 올라갈 수 없는 건물일 때는 올라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방차 사다리가 31m까지 가요. 31. 아몬드 봉봉 있잖아요. 31. 그래서 이거 31m. 31m를 초과할 경우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기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이행강제금인데 원조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했는데 걔가 이행을 안 하네. 그러면 위반한 사유가 건폐율, 용적률, 예를 들어서 무허가, 무신고. 그럼 요 네 가지 위반했다 그러면 위반한 면적의 시가표준액의 50% 때려요. 그거에다 위반 면적 곱하고 이거 아니면 10% 때립니다. 단 이게 어떤 지자체는 1회 내고 어떤 지자체는 2회 내는데 왜 법조문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다고 해놨어요.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2회씩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례마다 다르다.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이거 몇 번 맞으면 집값 없어지니까 금액을 2분의 1로 감액해 줄 수 있고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위반하는 애들은 좀 더 때려. 가중이라고 하죠. 그걸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까지 가중하겠다. 그 다음에 요거가 성공적으로 뭐라고 하냐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행강제인 부과했더니 사람들이 정신적인 압박하고 금전적인 압박이 오니까 이들이 이제 슬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에서 베꼈어요. 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또는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처분 명령을 했어.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그랬는데 처분 안 하네. 그럼 이제 얘는 1년에 1회씩입니다. 1년에 1회씩 여기 감정가격하고 개별 공시지가 중에 높은 거에 25%. 이게 공감이 갑니까? 이게? 공감이 안 가죠. 그래서 이걸 2호 공감이라고 하는데 2호 공감. 2호 공감이라는 게 이승환하고 옛날에 오태호가 부르던 듀엣인데 또 이거 얘기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데. 하여간 2호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2호 공감. 25% 공시지가랑 감정가격 중에 높은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 공감. 공시지가 감정가격 중에 높은 거에 2호, 25%. 이게 다 개정된 거라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겁이 나면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무슨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하면 얘는 비싸게 안 받고 싸게 삽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래 금액이 낮으면 낮은 거로 사버려요.
그래서 요게 이행 강제금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용어 정의인데, 자 여기 보시면 주요 구조부 그러면 제가 아까 내기 바보지주, 내기하면 바보지 그러지요? 그래서 내기 바보지 주게요. 근데 요거를 네 개 써놓고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일단 기둥은 주요 구조부지만 중간에 낀 사이 기둥은 아니에요. 그리고 바닥 중에 지하층 바닥을 제외한 바닥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일 많이 나와서 지하층 바닥 주요 구조부 아니다. 큰 보 작은 보 이런 거 아닙니다. 차양 5개의 계단 이거 아니고 얘네들 위에 거 4개 쓰고 얘네 써 있으면 틀렸네 찾을 정도면 돼요. 그리고 거실이란 말 나오면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곳으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을 사용하기 위한 머무는 방이야. 그래서 규제가 강화할 거예요. 장기간 거주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하려고 만든 거고. 자, 지하층은 두 가지 기억을 했죠. 층의 절반 이상이 땅 밑에 묻혀야 지하죠. 그래서 층의 높이의 평균 높이 정도, 그 지하 지표면에서 그 바닥의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이 얼마 이상? 2분의 1. 그래서 여기 평균 높이가 층 높이에 얼마 이상 들어가면 2분의 1. 그럼 얘는 지하라고 하고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면적엔 들어가야 되니까 연면적엔 더 가죠.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뭐 한다? 제외. 그리고 우리가 초고층 그러면 없다 높다 해서 몇 층 이상이죠? 50층. 50층 이상인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 1층 못 됐죠? 그럼 4, 5, 20, 200m 이상. 그래서 초고층 그러면 초고층 50층 이상이거나 층 높이는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그리고 고3이라고 그랬죠? 고3,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3, 4, 12, 120m 이상. 그리고 고층이긴 한데 초고층은 아닌 중간을 준초고층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16층 이상이든지 아니면 5천 이상의 문종, 판운, 숙종 그랬죠? 문종, 판운, 숙종. 그래서 5천 이상의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운동, 숙박, 운수, 숙박, 그다음에 종교 시설이야. 종합 의료 시설. 그러면 여기 문화 집회 시설 중에 동물원, 식물원 없다라는 거 기억하는 게 더 빠르다고 그랬죠.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거기까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에서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에는 최소 분할 대지 면적 우리 그동안 숫자 되게 많이 했었죠.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주거 미지정은 60 미만으로 분할이 안 된다. 상공 150 미만으로 분할이 안 된다. 녹 200, 200 미만으로 분할이 안 된다. 얘는 건물이 있을 때 분할이 안 되고 없을 경우에는 저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면 개발행위 중에 토지 분할 허가를 받아야 된다까지. 기억나시죠? 됐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그 연면적이라는 거는 우리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다 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각층 바닥 면적 합계인데 용적률 산정할 때 빼는 거 4개는 외워두셔야 돼요. 대피, 주, 지. 지가 뭐죠? 지하층, 주, 주차장. 그리고 P가 뭐였죠? P는 안전구역. 여기.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중에서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아래 뭐예요? 대피공간에서 줄여서 우리는 대피주지라고 그래요. 대피주지. 지하층,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에서 지하층, 그리고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대피공간.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헬리포트는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11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나오면 1만 이상이면 헬리포트 설치하랬죠. 11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이면 헬리포트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 경사지붕일 때는 대피공간 아까 만들어라 했죠.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은 제가 아까 지정권자가 특이하게 국장하고 누가 정해요? 그러면 누가? 시도의사가. 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 배제, 통합 적용해 주겠다. 그래서 난개발 막겠다. 그래서 보존할 땅은 대상이 안 돼서 계좌 접보는 지정이 안 된다. 그래서 계좌 접보 해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는 지정이 안 된다 해서 요거는 기억하랬죠?
요거까지. 됐고 그다음에 맨 왼쪽에 가면 건축물의 건축법 제정 목적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가장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지, 설비, 구조, 규제해가지고 그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게 안전, 기능, 미관, 향상을 하기 위해서 규제할 테니 그래야 공공이 복되고 이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축행위하는 거 규제하는 거야.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건축법 전체적인 절차고 이게 돼야 주택법하고 비교가 되고 그러면 주택법 절차도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는 건축법 요거 한 장짜리는 요 정도에서 빨리 한 바퀴 돌리신 다음에 나중에 30분 만에 돌리고 10분 만에 또 돌리시면 이제 어느 정도 체계이 잡힐 거라고 보입니다. 아셨죠? 구체적인 건 이제 시절부나 요약집 통해서 살만 붙이시면 건축법 7문제 중에 우리는 5개에서 6개가 목표인데 잘하면 6개. 뭐 공부 좀 어느 정도 해서 5개 맞춰도 되고. 아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 이걸 마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법하고 주택법 비교 들어갈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